오늘도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다소 안정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시원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정세를 보여줬습니다. 애플을 제외하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 모두 주가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특히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보편 관세가 10%로 안정이 된다면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실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우려를 잠재워주는 목소리를 내므로써 이 부분도 시장의 투심을 조금은 개선시키는 역할을 해줬고요. 미국의 재정 적자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가져온 그 미국의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공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고 만약에 상원까지도 통과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련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제 상원이 거의 최종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통과를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또 시장에 팽배해 있었는데 간밤에는 이 부분이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로 작용이 된 걸까요? 어쨌든 투심에 큰 영향을 부담을 주지는 않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만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까지도 이 감세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때문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태양광 관련주 등 신재생 관련주들이 대거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우리 시장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간밤 아이온큐, 미국의 양자 컴퓨터 대표적인 기업이죠. 아이온큐의 CEO가 우리 기업 양자 컴퓨팅계의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마디 했다라고 하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36%나 폭등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 모두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일부 관련주들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다지 큰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하고 있는 또 다른 섹터로는 건설 관련주들도 제법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겠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도 오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는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이 7%대 급등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원전 관련주는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원자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졌습니다. 기존에도 이 소식이 있었지만 다시 들려졌고 정확한 시기가 좀 언급이 됐는데 이르면 금요일,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도 이 행정명령 서명이 가능하다라는 소식 속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원전 관련주 대표적으로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라는 종목 각각 10%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해줬습니다. 2050년까지 발전 용량,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까지 높인다라는 계획이 이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원전 관련주들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질 것인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앞서 태양광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통과된 관세 법안, 감세 법안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 축소에 대한 우려가 또 2차 전지주들을 오늘 장에도 투심을 짓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일단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서는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 액수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료 시점을 기존의 2032년에서 2028년까지 당긴다라고 했었는데 2031년까지 딱 1년밖에 단축이 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행법에서도 사실 이 생산 보조금 2030년부터 2년 동안은 좀 점차적으로 이 세액 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이미 현행법에도 되어 있었기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바뀐 법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정확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전문가님과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제 감세 법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매번 뭐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뭐 그런 거 뭐 우리 전 방송에서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제일 바닥인 종목 이 1차 전지에 대해서 남은 5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일단 이 법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AMPC 이건 뭡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는 거, 즉 작년 7월 달부터 이제까지 2차 전지에 발목을 잡고 있던 보조금을 준다 안 준다 그 부분에 맞는 이 세액공제인 AMPC입니다. 그렇죠? 이 AMPC가 그동안 주겠다 안 주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당선 전 그리고 당선 후에 이 부분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AMPC를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그 부분으로 계속 주가가 빠져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2차 전지 기업들이 뭐 문제가 있어서 종목들이 빠진 건 아니었죠. 네.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수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AMPC, IRA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눌리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제였죠. 이 AMPC 부분에 대해서 기업 보조금은 31년 후, 아이고 죄송합니다. 31년 후 한다고는 하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32년까지입니다. 어. 32년까지. 네. 32년까지인데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이 32년 원래는 바이든 정부일 때는 33년이었고 그다음에 트럼프 때는 32년으로 1년 단축한 것뿐이에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좀 전체적인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뿅. 자, 크레딧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크레딧은 100% 보조금이었는 거예요. 즉 바이든 정부일 때는 32년까지는 바이든 정부의 33년까지는 보조금을 천천히 축소를 하는 거였어요. 네. 33년까지 IRA 보조금은 다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네. 우리 기자분들 확실히 아셔야 돼요. 네. 33년까지 보조금을 다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바이든 정부일 때도 보조금을 이제 천천히 100%, 80%, 70%, 60%, 50% 하는 방식에서 33년까지 이렇게 줄이겠다 이런 방식인 거예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 언제까지 줄이겠다, 언제까지 폐지를 하겠다 이 추측만 있을 뿐이지 그 추측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주가들은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네네. 근데 어제였습니다. 이 하원에서 그다음이 상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힘이 낮은 사람들이 하원이고 힘이 좀 강한 사람들이 상원인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비유하면 되겠네요. 회사의 사장이 상원이고 회사의 직원들이 하원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원들끼리 이 공화당 자체 내에서 메디케어하고 그다음에 IRA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이 안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하원 의장 입장에서는 공화당 하원 의장 입장에서는 이 반대파 IRA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좀 설득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 법안은 어제 새벽까지 계속 하다가 바꾸다가 나온 게 어제 통과된 이 법안입니다. 직전까지 계속 바뀌었군요. 네, 직전까지 한 4-5번 바뀌었어요. 와, 네네.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큰일 났다. IRA 폐지 아유, 그건 이따 얘기할게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 네. 자, 크레딧은 100% 보조금이라는 겁니다. 자, 바이든은 29년까지는 보조금 100% 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년 단축된 28년까지 100% 준다고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25년이죠. 그러면 26년, 27년, 28년까지는 못해도 100% 정도까지는 주겠다. 보조금을. 자, 그리고 그 후에는 트럼프의 32년까지는 보조금이 천천히 축소가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대충 우리가 얘기하면은 32년까지 그냥 보조금 다 주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 때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현행상 1년만 단축된 것 뿐입니다. 단지 1년 차리 그리고 FAC 기업 보조금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 그래 2차 전지 주가가 뭐 이런 것도 괜찮아. 네. 근데 왜 신저가야? 그러니까요. 왜 신저가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부터 볼까요?
에코프로부터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누가 보면은 IRA 전면 폐지된 줄 알겠어요. 네. 자, 그쵸? 자, 에코프로비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에코프로비엠도 3% 이상 빠지고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 NNF 보도록 하겠습니다. NNF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지금 입장 7% 정도 빠지고 있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NNF 뭐 지금 전환사채 나온다고 하는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NNF가 저는 앞으로 2차 전지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이 얘기 뭐 1년 동안 했지만 1년 동안 신저가밖에 찍히지가 않았죠. 근데 제가 이거를 NNF를 본격적으로 작년 8월달에서 7월달부터 우리가 수많은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블랙먼데이에다가 IRA에다가 관세에다가 뭐 수급이 뭐 NNF가 3조 원 이상 수주를 했어도 어제 NNF가 NFP에 대해서 계약을 했어도 맞아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막판이었죠. 어제 장 초반에 엠캠이 기사가 나왔는데도 그때는 상승 안 하다가 갑자기 2차 전지 말아 올릴 때 갑자기 엠캠이 갭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발목에 족쇄를 잡고 있었던 이 IRA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어떤 기사들이 떴죠? 여러분들 오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인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아니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K 전기차 배터리 IRA 보조금 폐지 직격탄. 네. 뭐가 직격탄이야? 1년 단축인데. 1년 단축인데 뭐가 단축이에요? 근데 이게 또 자세히 기사를 눌러보면요.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다 빠져 있습니다. 왜요? 네. 그리고 트럼프 감세 IRA 세액공제 대폭 축소. 전기차 배터리 영향. 아니 1년 차인데 뭐가 대폭 축소라는 거야? 아니 그래요. 네. 이것은 기자분들 내가 실명은 얘기 못 하겠는데 네.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네. 자, 이 제목 보세요. 대폭 축소. 대폭 축소. 좋다 이거야. 네. 기자님 말대로 좋다 이거야.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33년이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32년이에요. 딱 1년 줄였어요. 1년인데 네. 33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33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보조금 베풀어 줍니까? 33년에도 원래 100%가 아니었습니다. 33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폐지였어요. 네. 0%예요. 네. 자, 32년도 0%예요. 그러면은 1년 사이에 그 보조금이 어떻게 대폭 축소입니까? 이 기사가 8시 40분에 나왔어요. 네. 진짜 뭐 장 시작 전에. 나는 그런 거 믿지는 않는데 진짜 뭐 공매도 칼퇴 있나? 난 그런 거 믿지는 않거든요.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뭐 방송상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 거는. 그렇습니다. 알더라도. 네. 근데 이 부분이 자꾸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오늘 10시 50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10시 50분까지 AMPC 인터넷에다가 검색하면은 AMPC 부담감 더웠다. 이런 기사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기자분들이 AMPC 그냥 모르는 거야. IRA만 알고 있는 거야. 기자분들이 AMPC가 뭔지도 모르고 이 IRA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45X, 45D, 뭐 30S, 30D 뭐 여러 가지 파생 모델이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그걸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세액공제가 30D, 40D, 50D 자동차도 아반떼가 있고 볼보도 이런 거 있잖아요. 볼보도 SC90이 있고 뭐 XC60이 있고 뭐 XC30이 있고 막 차 종류 뭐 모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천정 세액 이 부분도 IRA도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태양광, 풍력 뭐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자분들이 아침에 이 기사를 난장판으로 쓴 분들이 이런 분들인 것 같아. 태양광 쪽 부분은 2차 전지까지 엮여서 그냥 쓴 것 같아. 모르고 쓴 것 같아. 주가에 영향 주려고 한 건 아니고 네. 그냥 이 태양광도 같은 IRA니까 네. 이 품목이 그냥 전혀 차이가 태양광은 26년까지고 태양광은 28년까지고 AMPC는 31년까지인데 이걸 그냥 하나로 다 묶어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주가에 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모르고 쓴 거죠. 네. 정확한 팩트가 없이 쓴 거죠. 대신 주가는 내었지만 그렇죠. 아침부터 이런 분위기를 내놓는데 어떻게 2차 전지가 바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시장 거래량도 없는데 오늘 시장 한번 거래량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네. 자, 뿅. 오늘 시장 거래량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 아침에 전기사를 내놓으면 호재를 악재로 둔갑을 시키고 있어. 네네. 호재를 악재로 둔갑시키면 안 되죠. 개인이 500억,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 1000억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 정도면은 이재용 회장의 재산의 30분의 1만 쓰더라도 시장이 떡상할 것 같은데요. 좀 근데 외국인이 선물은 매수를 좀 하네요. 외국인은 선물 매수하는 그러니까 즉 네. 다음 주 시장에 좀 베팅을 하는 거죠. 어우. 다음 주 반등인 시장이다. 네.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사고 있는 건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장이.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보세요. 거래량이 없어요. 아니 뭐가 문제예요 지금? 네,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문제 없는데 단장의 주가는 좀 빠지는 게 좀 아픕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이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D님께서 아까 이걸 얘기하는 거였구나. 레드 씨. 이 AI한테 부탁했는데 내 얼굴을 저렇게만 넣어놨어요. 다시 그려달라고 하세요. 뭐 오늘 한 환갑 내 얼굴이 환갑 나이도 아니구만요. 한 20년 뒤의 모습. 그러니까요. 그거 쓰지 마세요. 그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 화면을 다시 한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분들은 기사 쓰시는 분들은 주가를 일부러 떨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몰라서 쓴 거예요. 조문관님이 기자하셔야겠어요. 기자까지 하면 안 돼요. 기자까지 하면은 큰일 네. 납니다. 일중독이 더 심해져가지고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분위기 뒤집어놨는데 어떻게 아침에 주가가 올라갔냐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분들 탓할 수는 없죠. 그렇죠. 잘 모르고 쓰신 것이다. 잘 모르고 쓴 거겠지. 잘 모르고 썼겠죠. 뭐 공매도 할 때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건 없겠죠. 자, 근데 이제 천천히 하나씩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제대로 이제 다룬 기사들이. 똑똑한 기자분들이 쓰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보여드리겠습니다. 뿅. 그래요. 이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11시에 올라온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악재 털었어요. 네, 악재 터졌어요. 네. 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시간으로 9시부터 이게 올라왔어요. 네. 기자분들 어제 쏘면 먹었나 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대로 못 썼나 보다. 늦잠 그쵸? 주무셨어요? 근데 이분은 11시부터 쓰고 원래 그 전에 기사 10시 45분이나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맞아요. 저분이 그냥 진짜 괜찮은 기자분인 거예요. 네. 그나마 신경을 더 안 쓰는 기자분보다 신경을 더 쓴다는 기자분이 하는 거죠. 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분 말대로 지금 AMPC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은 배터리가 보조금 차단됐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악재 이게. 턴 게 아니고 그냥 악재 그냥 다 빼버린 거예요. 호재예요, 호재. 근데 네. 우리 여러분들은 당이나마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늘 주가가 빠지니까 이런 호재로 주가가 빠지네 이런 생각이 또 드실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저도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도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왜냐하면은 물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아직 최종적 확정이 결정 안 됐잖아. 확정이 안 돼가지고 얘도 너 혼자 호드 갔다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그거는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지니까 나한테 얘기하는 거고.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전에 확정이 안 된 부분으로 주가가 떨어진 게 얼마나 많으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주식의 기대감하고 불안감하고 또 틀린 거죠. 지금 뭐 형제 엘리트 교복이 LNF가 3조 10조 원 이상 계약하고 SK온이 10조 이상 계약해도 누가 보면 형지글로벌이 정치 테마주 형지글로벌이 몇십조 원 계약한 줄 알겠어요. 사실 전문가님, 저는 우리 방송이 2차 전지주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룬 지가 꽤 됐잖아요. 그래서 네. 참 제 명예가 많이 떨어졌죠. 아닙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동안 좀 지겹다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솔직히. 지하철 타고 가면 매번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 늦은 밤 새벽에도 저한테 이차 저한테 전지. 메시지를 보내요. 그만하자. 정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매번 저한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모르겠.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면서 맨날 똑같은 거 하시잖아요. 맨날 그렇게는 얘기하는데 근데 뭔가 또 움직일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작년에 비상계엄이 터질 줄 누가 알고 그렇죠. 환율이 1470까지 갔지 누가 알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떼인다고 했다가 또 다른데 안 떼었다가 주가 또 돌리고 네. 이럴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뭔가 주식시장이 트게 만들어줬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트위터에다가 뭐 이렇게 올리니까 주식시장이 뭐 쉴 틈이 있겠냐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IRA는 결정이 안 됐었지.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좀 많이 빠졌던 거예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다음 전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전면.
자, 일단 중국의 보조금은 폐지가 법안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IRA 법안 보조금 못 받게 하자. 이거는 뭐 저희가 그동안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CATA 뭐 10% 상승하고 홍콩에 상장해가지고 네네네. 전기차 판매 많이 증가되고 네.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런 얘기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지. 네. 솔직히 말해서 23년도에 중국이 그래도 1등이었어요. 근데 한국 배터리는 매수세가 몰려가지고 저세상 매수가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자꾸 설명해 드렸고 근데 이런 부분도 있을 거야. 어떤 거요? 왜냐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중국에서 원료를 받아가지고 리튬이나 양극재를 만들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된다. 왜? 탈중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NNF, 에코프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다 탈중국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음극재 부분은 포스코 퓨처엠을 보셔야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조만간 계속 또 급등이 나와줄 겁니다. 왜? 좋습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이 최근에 이 흑연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한테 어느 정도 관세를 700% 정도로 상호 관세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포스코 퓨처엠은 이미 아르헨티나하고 이런 부분에 음극재에 필요한 흑연을 확보해 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퓨처엠은 여러 가지 지수 쪽 좀 체크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포스코 퓨처엠도 저 정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2차 전지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을 좀 제가 좀 달래 만들어 드릴게요. 포스코 퓨처엠이 저렇게 떨어졌지. 그렇죠? 근데 지금 형지 엘리트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포스코 퓨처엠하고 형지 엘리트 종목도 이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 상하로 빈니? 자, 여러분들 기다려 주세요. 네. 자, 형제 지금은 이제부터 소개팅을 할 거예요. 나는 솔로. 나는 솔로 소개팅을 할 거예요. 갑자기 저희 장르가 바뀌어요? 네, 소개팅을 할 거고요. 네. 근데 이 소개팅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비교적인 차트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포스코 퓨처엠하고 형지 글로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맨 위에가 현지고 밑에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네. 자, 재무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어차피 둘 다 적자입니다. 그렇죠? 거꾸로 가고 있죠. 미래에 보장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12월 달부터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형지 글로벌이 형제 엘리트가 몇백 원이었던 게 엄청 많이 900원이었던 게 와. 4,000원까지 갔다. 네. 그러면은 꼭 포스코 퓨처엠에 있는 자금이 아니냐고 하더라도 네. 어떤 자금이든 간에 저쪽으로 시장의 돈들이 다 몰려갔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저런 방식하고 또 똑같이 자, NNF하고 또 상지건설을 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지건설하고 NNF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왜 합니까?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작년하고 이번 년하고 좀 약간 좀 틀리죠. 주식 시장이. 그렇죠? 근데 그게 워낙 너무 유독 이상했던 시장이었던 것 뿐이에요. 이제 재정상으로 또 돌아올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상지건설. NNF가 수주 잔고가 50조 원입니다. 네. NNF가 네. 10조에서 20조 원 정도 돼요. 와. NNF가. 이번 연도만 해도 수주 잔고 한 6조 원 정도 했어요. 네. 1월달부터 5월까지. 근데 저 위에 상지건설. 누가 보면 상지건설이 6조 원 수주 계약하고 NNF가 6조 원 뜯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저게 종목들이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아니요. 아니에요. 시장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에서 정치 테마주 사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물려도 이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종목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기서 지금 정치 테마주하고 2차 전지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네. 한 놈이 올라가면 한 놈이 또 떨어지고 있어요. 한 놈이 떨어지는 거는 또 달러를 보는 애들이 떨어지고 있고 한 놈은 또 테마주 수급이 몰려서 올라가고 있어. 즉 저거는 종목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강원랜드 그리고 과천 경마공원 홍콩의 마카오 그런 사람들이 와서 투기가 올려준 거죠. 아. 그렇죠? 네. 돈을 올린 거죠.
개인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12월 때부터 6월 때까지 기술주도 안에 있는 수급들이 정치 테마주 쪽으로 수급들을 다 올려줄 때 하루의 거래량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조정목들이 문제가 있어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동안 트럼프의 관세 이 분위기 속에서 자꾸 했다가 저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LNF하고 저렇게 못 올라가겠어요? 대선 끝나면은? IRA도 이제 규제가 됐는데? 규제 완화됐는데? 못 올라가겠냐고요, 여러분들. 그래, 너는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좋아요. 비난 다 받을게요. 비난 다 받을게요. 근데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들? 어차피 저거예요. 네. 6월 대선 이후에는 그냥 반대가 되는 거예요. NNF도 상지검사처럼 못 올라가겠어요, 여러분들? 오. 지금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하이니케에 있다고 하더라도 NNF가 왜 테슬라하고 계약하겠습니까? 왜 테슬라의 모델 Y에 NNF 종목이 들어가겠습니까? NNF 하이니케이 더 좋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거는 잠깐 과매도가 나오는 거하고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방송 안 사라집니다. 매번 나옵니다. 저희가 지난 화요일 방송이 조회수가 아주 폭발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 외신 기사를 가져오면서 전문가님 영어 막 하시면서 투혼을 펼쳤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방송이 없다 이러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주가는 내려받는데. 사실 정말 오늘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옆에서 이번에는 좀 억울하다 2차 전지주.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가 있었지만 이번엔 정말 억울하다. 이건 오히려 호재가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2차 전지주 계속해서 신저가를 갈아치우느냐. 지금 이 부분은 절대 악재가 아니거든요. 악재 해소를 넘어서 오히려 호재라는 게 여러분들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호재라는 걸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정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께 세세하게 알려드리는 방송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에는 이 IRA 감축 법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이 감세 법안이 지난 주말에는 한번 하원에서 부결이 됐었죠. 왜 부결이 됐었느냐. 그때 당시에는 IRA를 좀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존에 2032년까지 보조금 주는 거였는데 2026년까지만 주는 법안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 부분은 하원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가 된 법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에 통과 직전까지도 법안이 계속해서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최종적으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에는 기존 지금 현행법에 담겨 있는 보조금 32년까지 준다는 내용에서 31년까지 준다. 딱 1년만 줄여졌고요. 이 부분이 그래도 악재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기존의 현행법 상에도 이미 2030년부터 2년 동안에는 단계적으로 이 보조금이 축소된다는 내용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31년 땡겨서 1년 한다라고 해도 그다지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됐고 하원에서 통과됐고 상원에서 통과만 된다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전지주들 계속해서 신저가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왜 호재가 될 수 있느냐 한 가지 더 강조해 주셨죠. 이번에 포함된 법안에는요.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은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FEOC라고 해서 약간 우려가 되는 위험한 국가들에서 원료를 조달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배터리 제품에는 더 이상 보조금 안 준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 기업들 중에요. 원료 자체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지금 바꿔놓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NF가 있겠고요. 포스코, 퓨처윤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 정말 이번 소식은 호재 중에 호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다뤄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정확한 팩트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자료 찾아보고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 전해드리고 있으니 정말 우려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자신 있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님 장르를 살짝 또 바꿔보고 싶다고? 나는 솔로? 그 아나운서님. 네. 그 우리 와이프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내가 이제 종목 TCC 하나 물려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1년 동안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2차 전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하시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오빠 만약에 나중에 오빠 나이 들어서 낙고땅 가면은
그 2차 오빠 거기다가 배터리 몇 개 집어넣어 줄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만큼 슬프네요. 오빠가 원톤형 건전지에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원톤형 건전지에 넣어주겠다고. 그 요거람에다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설마 그 정도까지 가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와이프가 항상 저는 친구 같은 존재였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왼수 같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 맥인 거죠? 그렇지. 그런 거겠지. 맥인 거겠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납부 땅에다가 원통형 건전지 집어넣겠다고 해. 자, 여러분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좀 우스갯소리로 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만큼 안심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심하셔야 하는 겁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뭔가 매력에 대한 어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매력적인 어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끔 나눗솔로 같은 걸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네. 나눗솔로 많이 보십니까? 저 나는 솔로 좋아합니다. 아, 좋아해요? 네. 남자친구도 없는데 한번 나가봐요. 저 나가보라고요? 예. 무슨 소리예요? 아, 저는 뭐 줄 섰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한 6년 전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네.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누군가하고 만날 때 소개팅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만님 해보셨죠? 그때 소개팅 2개가 있었거든요. 네. 2개 중에서 하나가 동대문이었고 하나가 해화였는데 네. 해화에 가는 게 아니었는데. 해화에서 우리 와이프님을 만나셨군요. 근데 소개팅을 어쨌든 2개를 잡으셨다고요? 아유, 뭐 여자 2호가 아니고요. 여자 1호, 여자 2호? 아유, 그때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소개를 해줬던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결혼하신 분들, 네. 그리고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이 또 소개팅으로 만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매력적인 게 있어야겠죠. 매력적인 게 있어야 저 사람 만나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저희 와이프한테 반해가지고 매력이 저희 와이프가 그때는 많았었어요. 지금도 많지만. 근데 그때 땡겨가지고 제가 꼬셔가지고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됐죠. 정만이 얼마나 꼬셨다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려면 저 종목이 뭔가 우리한테 어필을 해야 하는데 네. 비상계엄 터졌지. 환율 올라가지. 단일 대선 리스크 있지. 트럼프 대통령 또 트위터 쓰지. 그다음에 관세 시작했지. 그다음에 상호관세 시작했지. 그럼 상호관세 했다가 안 했다가 번복하지. 그러니까 데이트 좀 하려고 하니까 막 비가 오고 데이트 하려고 하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태풍이 불고 네. 봄인데 날씨는 갑자기 겨울이 돼버리고 네. 뭐 그게 없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면 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안녕하세요. 네. 주따사도원 소개팅남 2차 전지하고 합니다. 네. 영식입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투자자가 여자 1호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에게 밀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거기에 믿습니까? 내가 당신을 믿고 어떻게 만나요? 당신한테 매력이 있어야지. 당신 뭐 중국한테도 밀리고 있다고 하던데 언론에서 보니까 뭘 보고 당신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 소개팅남 영식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중국이 당연히 보조금이 1등인데 1등할 수밖에 없어요.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만든 1등이다. 네. 그리고 저는요. 그래도 이제까지 잘 살아남았어요. 저희 한국에서 보조금이 20조 나오는데 중국은 1000조가 나오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잘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주가로는 아무 말 할 수가 없겠지만요. 네. 그렇다고 뭐 23년도에는 뭐 1등에서 올라갔나요, 우리가? 그냥 투자자분이 또 뭔가 좀 당신에 대해서 어필할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당신한테 뭔가 매력이 땡기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야 당신을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하죠. 네네. 확 끌리는 매력. 뭔가 확 끌리는 매력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까지 없었던 거죠. 아니 뭐 2023년도에 1등이었어요. 네, 그건 23년도에는 알겠는데. 신랑이 1등 신랑감이었어요. 그때는 영식이가. 알겠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하는 거죠. 네. 지금은 저기에도 치이고 여기에도 치이고 막 이렇게 치는 2차 전지 영식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이죠? 저는 지금 이렇게 비록 크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어서 사람입니다. 어떻게요? 뭐죠? 자, 31년까지 미국에서 저는 연봉이 유지됩니다. 연봉이 유지된다. 상대방 딜러의 수익 공급망을 가져올 수 있는 스펙이 있습니다. 오. 어머, 그렇군요. 네.
그럼 우선 연봉 스팸의 부하시성은 없겠네요. 네. 그러면은 옛날에 짝에서 나온 것처럼 2호 여자 2호 남자 2호가 만나는 것처럼 이 투자자들한테도 어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31년까지 미국에서 연봉이 유지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 나 인센티브 앞으로 5, 6년 더 받아요. AMPC라는 거죠. 네. 즉 비교하면은 31년까지는 미국에서 연봉을 유지받고 있는 거예요. 네. 2차 전지 기업들이. 네. 확보가 돼 있는 거야. 그리고 그동안 중간 마진을 가져갔던 이 나쁜 딜러가 누구겠습니까? 중국이 하는 거예요. 광수. 광수. 이 광수를 영식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 좋습니다. 그렇죠? 광수, 영식이 옛날 짝을 보면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영식이가 광수, 중국 딜러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딜러가 중간에 해먹었던 그 딜러 광수를 수입 공급망을 가져올 수 있는 스펙이 있는 거예요. 왜? 이제 다 사줬잖아요. 아예 누가 안 준대? 누가 안 준대? 안 주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31년까지 연봉 스펙이 됐기 때문에 이분하고 같이 매칭이 된 겁니다. 뭐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니까. 재밌네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을 해야 하잖아요. 어필. 그렇죠. 누가 어필 안 하면 누가 만나줍니까? 이성 관계에서도 안 만나주잖아요. 어필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기자들이 주변에서 계속 영식이 씨 만나지 마라. 그래서 옆에서 모함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영식이 좀 만나지 마야. 영식이 만나봤자 영식이 가난하다. 가난하다. 돈도 못 벌어. 영식이 만나서 티시 있을 때도 돈 무너졌다. 영식이 만나가지고 종목이 무너졌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 네. 억울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영식이하고 합시다. 한국에서. 네. 워렌 버핏은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매번 방송 나와서 저처럼 2차 전지 얘기하는 것보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여기 이 방송에 나오시면은 수면제 먹고 잠자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뭐 사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건드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한국 시장에서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여기서 자, 여러분들 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면은 종목 20% 급등주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죠. 뭐 늘 가던 애들밖에 안 가니까. 네. 이 영식이가 계속 어필이 나오겠냐고요. 어필 못하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 또 이 장면 전체적인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영식이는 31년까지 미국에서 연봉이 유지가 됩니다. 네. 즉 AMPC가 31년까지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중간에서 그렇게 저가 플러스 덤핑으로 무역 질서를 무너뜨린 딜러 광수의 수익 공급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네. 자, 그러면은 이 투자자분은 어디 선택하겠습니까? 영식이를 선택하겠습니까? 광식이를 선택하겠습니까? 광수. 광수를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영식이 하겠습니다. 그렇지. 영식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투자자들이 돈을 가지고 올 거예요. 돈을 가지고 올 거예요. 이제 어필이 됐잖아요. 네. 부하시장 해도 됐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오늘 주가 빠진 거는 여러분들 사실 오늘 주가 빠진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언론 때문에 또 아침부터 그게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상원이 가지 않았잖아. 그래서 빠지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뭐 예전에는 뭐 결정이 돼서 뭐 주가가 그렇게 빠졌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2차 전지가 빠지더라도 우선은 뭐 저번 주도 말씀드리고 저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바로 지금은 비극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또 희극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이 방송 시간 때 없어지지 않습니다. 매번 나와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AMPC가 해소가 되면은 저는 이런 얘기 하려고 했어요. 네. 목표가. 오. 목표가. 벌써 목표가. 자, AMPC가 해소됐으니까 목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대신 제가 솔직히 우리 다른 전문가님들처럼 단기적으로 얼마 갑니다. 단기적으로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네. 저의 2차 전지의 모든 목표가 부분은 작년 10월 수준으로 갑니다. 오. 작년 10월 수준으로. 전문가님 그때 상당히 높았는데요?
그때도 바닥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요. 그것도 바닥이다. 네. 왜냐면은 응. 작년 상반기 때 2차 전지 계속 주의 조정이 나왔어요. 응. 근데 7월 달부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응. 트럼프 대통령이 총을 맞고요. 어. 그리고 그 후에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졌던 거죠. 응. 그렇죠, 여러분들? 외부적인 환경이 있었고 뭐 누가 우리가 뭐 비상계엄이 터질 줄 알고 누가 또 이번에 대선이 터질 줄 알았습니까? 응.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AMPC가 32년까지 있는데 네. 또 우리 네티즌들이 또 응. 약간 좀 그렇잖아요. 왜요? 32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못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다. 어? 왜냐하면 연세가 있으니까. 네.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응. 좀 아니고요.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주가 목표를 좀 장기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저는 TC 스틸을 여러분들 저는 57,000원에서 58,000원에 작년에 들어갔었습니다. 어우. 근데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방송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지금 2만 2만 원이 뭐예요? 16,000원이에요. 16,400원이에요. 어. 여러분들 저는 저기서 저렇게 빠졌거든요. 그리고 네. 6월 달에 우리가 탈출할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반등이 나오겠다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서프라이즈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후에 저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작년에 금투세 부분도 있었고요. 네. 금투세 부분도 있었고 이 원통형 건전지 하나만 믿고 오는 것보다 시장의 외부적인 환경 요소들을 물리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시장의 외부적인 환경 요소가 다음날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예측합니까? 응.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아까 형지글로벌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네. 형지글로벌처럼 TCCT 못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AMPC 때문에 빠진 게 그동안 60%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가 있고 2차 전지 모든 종목들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CC만 빌랑 빠진 게 아니고 모든 2차 전지 차트가 똑같고요.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 판매 많이 판매 못했어도 차트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TCC를 네. 55,000원까지 갈 거예요. 지금 16,000원인데 55,000원까지.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생각을 더 하면 네. 59,000원까지 59,000원. 59,000원까지 네. 59,000원까지 59,000원까지 중간에 한번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오. 만약에 5만 원까지 오면은요. 네. 자, 5만 원까지 와서 55,000원이든 59,000원이든 제가 목표가인 59,000원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도 5만 원 넘으면은 그때 추가 매수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방식으로 TCST는 갈 거고요. 네. 왜? TCST이 뭐 적자가 나온 아니지. 지금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온 애들이 몇백 프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되게 비정상인 거예요. 음. 대선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미국은 기술주가 올라가는데 우리 한국에서 뭐가 올라갔습니까? 임플란트 관련주가 올라가고 애완경 관련주가 올라가고 돌봄 어르신 관련주가 올라가고 엔비디아 5% 올라갔을 때 테슬라, 리비안 4월 달부터 지금까지 테슬라하고 리비안이 지금까지 40%씩 상승했어요. 근데 2차 전지는 40% 빠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럼 지금 시장이 비정상이었을까요? 정상이었을까요? 비정상이죠. 비정상인 거예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 제가 잡을 거고요. 네. 그리고 NNF 같은 경우는 13만 원. 13만 원. 네, 13만 원. 이 NNF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주가가 빠지고는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 NNF는 계속 잔고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NNF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빠졌다? 이것도 아니고요. 2차 전지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되는 날에는 오히려 개파락되지 않았어요. 시장에 환율이 올라갔대였고 그다음에 비상계엄, 탄핵 리스크, 정치 대선 기간 동안 국정 컨트롤이 없고 관세 기간 때 더 빠진 게 많지 실적 때문에 당이나 빠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NNF는 13만 원으로 제가 잡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피디님 부탁 하나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들 23년도에 NNF가 뭐 그것도 있었지만 23년도에 2차 전지 종목들이 모두 상승이 나왔지만 23년도에 2차 전지 신바람이 났을 때 22년도에 NNF는 이미 22만 원이었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22년도에 NN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만 원이었어요. 35만 원이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너무 많이 이게 빠졌어요. 22년이고요. 네. 23년도가 2차 전지
신바람이 불고 그죠? 지금 주봉은 보여드리는 건데 네. 자 22년이 23년도 2차 전지가 상승할 때 22년도는 이미 27만 원대였어요. 와. 그러면 지금 저렇게 빠지는 게 뭐 저렇게 빠지는 게 말이 안 되기도 하지만 지금 거의 90%가 거의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NNF가 저 때보다 지금 잔고 수주가 더 많아요. 수주 잔고가? 예, 계약한 게 더 많습니다. 네. 계약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 아, 그러면은 네. NNF가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걸까요? 아니면 시장 영향으로 빠지는 걸까요? 시장 영향 때문이죠. 그렇지, 시장 영향으로 빠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냥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호가창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나도 지배 안 당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뭐 빠진 것도 빠진 거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NNF는 못해도 13만 원까지 장기적으로 갈 거고요. 이런 사람들 사지 마. 중간에 막 NNF 또 중간에 지금 뭐 7만 원, 8만 원까지 또 갔다가 또 빠지면 어떤 놈이 또 방송에서 그렇게 추천해가지고 그렇게 뺐다 이런 소리 할 거면 사지 마.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자 그리고 LG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공모가가 깨졌습니다. 아, 네.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공모가가 깨졌습니다. 좀 너무 심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들이 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안 선생님. 네. 만약에 TCC가 문제가 있다고 TCC 혼자 무너져야 돼. 네. 근데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네.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영향인 거예요. 네. 종목이 문제가 있는 거야. 물론 중국한테 밀렸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23년도에도 중국인 1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중국이 1등 못하게 생겼어요. 전기차는 판매가 1등이 되더라도 배터리는 1등 못한다고요. 왜? 법안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법안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아까 얼마였죠? 27만 원 정도입니다. 27만 원이었죠? 저는 40만 원까지 복구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안우선님. 네. 근데 우리 이렇게 했다가 한 네. 2, 3년 동안 이거 못 가면 어떡하니? 계속 해야겠네. 그렇죠. 뭐 한 10년 정도 하면 되죠. 나중에 또 우리 환갑 될 때 하면서 또 이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에코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사실 에코프로가 왜 시가총액 코스닥 상위권에 갔는지 난 모르겠어. 솔직히만 해서. 그래요? 솔직히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23년도에 또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얼마죠? 지금 39,700원입니다. 39,000원이죠? 네. 얘도 13만 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도 13만 원. 네. 종관님 그냥 막 던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내가 보험 하나 들었잖아요. 보험이요? 장기적으로 올라간다고. 근데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내가 살 걸.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빠질 줄도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 중간에 시장의 대내외적 악재 요소도 빠진 거잖아요, 사실. 네. 빠지면은 그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은 또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인 거예요. 네. 정치 테마주도 저렇게 올라갔는데 이거라도 왜 못 올라가? 정치 테마주는 이제 달러도 못 뽑아와요. 6월달 이후에는. 근데 얘네는 달러 보일 수가 있고 이제 AMPC 규제 완화됐잖아요. 네. 정치 테마주도 저렇게 올라갔는데 왜 우리가 못 가?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시장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이라도 낙폭이 좀 축소돼주기 바라겠습니다. 안녕.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오늘 전문가님이 2차 전지 수급에 대한 이야기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솔로의 비유를 좀 해주셨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 마음도 여러 가려면 좋겠지만 한 곳으로 가야만 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 시장의 수급이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을 다 살 수가 없겠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라든지 최근엔 또 코로나19 관련주 해서 이런 수급 쏠림 현상을 좀 보여줬었는데 정말 매력적인 우리 영식이 같은 종목 2차 전지주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날이 지금 거의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대선이 끝나게 된다면 바로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부분이 2차 전지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설명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하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수정 법안 오히려 2차 전지주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설명을 드려봤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방금 잡아드린 목표가까지 한번 저희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